주말 아침, 정수님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어딘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당장 병원 가서 일을 좀 빼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30대 중반까지도 치과는 가본 적이 없었고요. 나는 치과 갈 일이 별로 없구나라고 살았는데 그게 한 3주 전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숨을 들이쉬는 구 내쉬는 것만으로도 여기에서 막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악취가 납니다. 저도 내 입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요 양쪽이고요. 현재로서는. 악취의 근원은 양쪽 어금니였습니다. 양쪽 다 흔들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느끼냐면 이렇게 잡았을 때 약간 요 정도. 예. 그러니까 좀 세게 뽑을 것 같긴 한데 그럴 수는 없고. 이가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네요.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앞니입니다. 앞니로는 깍두기 하나 베어 물 수 없는 상태. 그냥 상황이 좀 웃깁니다. 저도 제가 깍두기 하나를 참 힘들게 씹는 것 자체가. 앞니는 실수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식당에서 전화하면서 식당을 들어가다가 앞에 강화 유리문이 있는지 모르고 무의식 중에 그냥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 정확히 가운데 앞니 쪽입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종종 있죠. 그때 좀 흔들리는 걸 느꼈는데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진짜 통증이 계속되면 가야겠지 했는데 그러다가 시기를 놓친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서 염증이 발생한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염증이 이게 이쪽으로 뚫고 나오기 시작한 거라고요. 염증이 구멍을 뚫고 나올 때까지 그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정수님의 치아를 살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항상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잇몸 안에 있는 염증을 진짜 어떻게 깔끔하게 없애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그때마다 항상 고민하게 돼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병원을 찾은 정수님. 그런데 진료실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희망이 없는 걸까요? 여기 앞니 주위를 건들 때 거기서 약간 고름이 나올 거예요. 여기 고름이 좀 나오네요. 속에 뭔가 이제 염증이 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가 상황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잇몸도 많이 상해 있어요. 이쪽으로 많이 상해 있고, 여기 쑥 들어가는 것도 좀 쑥. 아이고야. 치준항 깊이 검사. 뾰족한 탐침이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인 치준항에 깊이 들어갈수록 잇몸 염증이 심각한 건데요. 정수님의 치준항의 깊이는 8mm, 6mm 이상이면 잇몸 뼈까지 염증이 진행된 심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랫니는 양쪽 어금니요. 네, 양쪽. 어금니 아래죠. 여기가 좀 피도 나고 조금.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나네요. 반대쪽도 한번 볼게요. 반대쪽. 여기 치아도 좀 이제 좀 흔들리고. 여기 안 좋으시죠? 여기가 좀 잇몸이 안 좋으시고. 어금니 치준항도 탐침이 깊이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왼쪽도 오른쪽도 심각한 상태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잇몸에 염증이 있고 이 전반적으로 치주염이 좀 진행된 그런 상태입니다. 치주 질환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충치가 많이 생기는데
연세가 드시면 이제 잇몸에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잇몸 질환, 치주 질환, 풍치는 모두 이제 같은 용어인데 잇몸, 즉 치주 부분에 이제 병이 든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염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 잇몸에만 국한된 염증을 치은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잇몸 아래에 있는 뼈까지 염증이 진행이 되면 이 경우에 치주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아는 잇몸뼈인 치조골과 치아, 혈관과 신경이 지나는 치수, 치조골을 감싸고 있는 잇몸인 치은으로 나뉩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다량의 세균이 혀에 서식하게 되는데 세균이 치아와 잇몸에 붙게 되면서 세균막인 치태를 형성합니다. 치태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치석이 되고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잇몸에 염증이 발생해 치은염이 생깁니다. 염증이 더 심해지면 잇몸뼈가 녹아내리게 되는데 이를 치주염이라고 부릅니다. 심각할 경우 발치를 해 치아를 잃게 됩니다. 한번 나빠지면 원상태는 복구 불가합니다. 이 손상된 치주 조직이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발치를 하셔야 돼요. 아, 결국은. 예. 빨리 빼시는 게 좋아요. 지금도 고름이 난다는 거는 지금도 주위 조직이 손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뼈가 녹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치아 보시면 거의 정상 범위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잇몸뼈가 많이 내려갔어요. 아, 그러네요. 치주염으로 잇몸뼈가 녹아내려간 모습입니다. 주위에 뼈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그때 이제 좀 빨리 빼시는 게 향후에 임플란트를 하기도 더 좋으실 거고요. 뒤늦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치주 질환은 본인이 잘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많이 진행이 됩니다. 많이 흔들리거나 고름이 난다면 이미 상당히 많이 경과된 상태이고요. 좀만 일찍 왔었더라면 이 치아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더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셨더라면 이 지경은 안 됐을 텐데 이런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금니는 거의 다 임플란트로 하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더 심각하네. 여기가 여기가. 문제는 이상하게도 임플란트한 곳이 자꾸 아프다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했는데도 지금도 이쪽 윗몸은 이쪽에는 지금 아파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임플란트만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니까 제거 가면 아프다면 이해를 하는데 임플란트 다 했으니까 제 이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기가 아프면은 안 되잖아요. 이쪽에 최고 아픈 부분이에요 지금. 아픈 이 때문에 식사 준비도 남다릅니다. 큰 거 먹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잘라서 자꾸 부드러운 걸 찾으니 결국 죽까지 쓰게 되었죠. 이 멸치가 엄청 맛있는데 딱딱해서 먹을 거. 대복님이 좋아하는 청강무 김치도 그림의 떡입니다. 네, 먹고 싶기는 한데 둘이 많이 먹어. 나는 안 먹을래. 씹고 뜯는 게 맛인데 이럴 때마다 속상합니다. 이번엔 통째로 사과를 베어 물 수 있는지 도전해봤는데요. 우와, 아내분은 60대이신데도 잘 드시네요. 아이고, 아이고. 대복님 무리하지 마세요. 그 껍질이 남아요 입에. 약간 유전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가 안 좋으셨어요. 저희 7남매인데 전부 다 이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늘 만나면 뭐 나는 임플란트를 몇 개니 입에 뭐 돈을 얼마를 넣니 막 다 그렇게. 이거 저도 궁금했는데요. 치아는 오복 중 하나라고 하잖아요. 건강한 치아는 정말로 타고나는 건가요?
치아 건강은 타고나는 면이 많습니다. 유전적인 면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면도 있지만은요, 결국에는 양치를 잘 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게 되면은 염증을 발생하는 그런 기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덜 타고나더라도 관리를 잘 받으시면 충분히 오랜 동안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봉님, 점심 식사 후 양치질은 안 하시나 보네요. 어디 가세요? 간식까지. 하하, 양치질 대신 손주들 과자를 몰래 찾아 먹습니다. 간식 먹. 아니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과자는 또 아이고 비싼다 내가. 먹으면 이를 닦아야지. 저녁에 닦잖아. 참 진짜. 양치를 하고 나면 잇몸이 한참 동안 아파요.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아프면 안 하고 그렇게 해요. 그냥 물로 헹구기만 하고. 양치하실 때 피가 나더라도 그 부위를 이제 조금 더 열심히 닦으셔야 되는데 피가 난다라고 하면은요, 그 부분에 염증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염증이 있다라 하면은 이 부분을 더 깨끗하게 해달라는 몸의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잇몸이 아파서 양치질을 자주 하지 않았다는 태봉님. 45년을 같이 산 부부지만 양치질 공개는 처음입니다. 서로가 어떻게 칫솔질하는지도 모르시겠네요. 모르죠. 이렇게 벌어져서 못 써요. 얼마 못 써요. 칫솔 하나 가지면 한 달 정도도 못 쓰는 것 같아요. 예, 예. 아이고, 태봉님 칫솔은 왜 이렇게 무너진 거죠? 양치질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내분은 천천히 꼼꼼하게 닦는 것 같은데요. 태봉님은 태봉님 박력 있게 분노의 칫솔질을 하시는군요. 너무 세게 닦는 건 아닌가요? 태봉님 벌써 끝인가요? 아직 양치 중인 아내를 신기한 듯 바라보는데요. 저랑 닦는 게 틀리네요. 어머님은 3분 30초 하셨고요. 어머나 그렇게 많이 오래 했어요? 아버님은 1분 40초 하셨습니다. 부부의 양치질 시간 약 2배 차이. 그런데 아내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사이로 어금니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렇게 잡으면 안 돼.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조금 안 당겨서 들어가잖아요. 잇몸 사이로 안 들어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안 보여 내가. 피나잖아요. 에이씨 그래. 빨리. 아니 치간 칫솔 한 번 썼다고 피가 나다니요. 태봉님의 현재 치아 상태는 어떤 걸까요? 노다지예요, 노다지. 긁어내면 모든 게 다 나와요,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들이 다 닦이지 않고 안에 머물러 있는 음식물들, 이런 것들은 안에서 다 부패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악취가 나고요, 피 나고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건드리니까 피가 나요. 이렇게 치석이 제거 안 되고 띠를 두르고 계시면은 계속 점점 벌어질 거예요. 아, 저게 다 치석이군요. 태봉님, 이러다가 남은 15개 치아도 무사하지 못하겠는데요. 지금 구간암이세요, 구간암. 구건항이요? 뭐냐면은 임플란트 9개 있으세요. 그죠? 여기 왼쪽 위에도 지금 이를 2개를 빼놓은 상태세요. 2개 더 들어가면은 무려 11관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치주염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또 임플란트 중입니다. 임플란트 하고 나서 행복하셨어요? 아니시면 힘든 게 더 많으셨어요? 그러게 크게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먹다 보면 또 많이 또 음식물도 끼고요. 맞아요. 또 네. 그 오른쪽 지금 2, 4, 5개 거기가 위에. 임플란트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계속 아파요. 기둥 쪽에가. 예. 임플란트는 영구적인 것이라 하고 나면 치아 걱정은 끝인 줄 알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임플란트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 정도 쓰면은 오래 쓰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돈도 많이 들었는데요. 한 10년 정도 쓰시면은 많이 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에도 염증이 생깁니다. 이걸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데 이때 자각 증상이 별로 없어요. 딱 치료를 받으면 딱 좋았던 그런 시점에서는 치과를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임플란트가요, 자연치보다 염증이 더 잘 생겨요. 자, 자연치는 보통 뿌리가 2개 또는 3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는 기둥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는 이 치아 머리 사이사이 공간이 조금 넓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음식물이 잘 껴요. 임플란트의 최대 단점은 음식물이 잘 낀다. 그래서 더더욱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더 잘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쓸고 닦고 해야 된다. 처음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치주 치료가 다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시고 버티시다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까지 이르러야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나중에 이가 빠진다거나 해서 뭔가 보철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비도 부담이 많이 되게 됩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의형님. 지금 오후 4시거든요. 네. 이 시간에 양치를 하시네요? 급하게 수업 들어가면 그 수업 다 끝난 시간이 한 4시쯤 되기도 하고. 수업 때문에 점심 식사 후 늦은 양치질을 하는데요. 뭔가 마음이 조급해 보입니다. 얼마나 하셨을 것 같으세요? 2분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아하. 48초요? 제가 평소 좀 짧게 한 것 같아요. 수업 시간입니다. 양치 1분도 안 되게 한다면서요? 야, 니네는 얼마나 하는데? 저는 당연히 제 3분 하죠. 야, 솔직히 쟀을 때 3분 나와? 얘들아, 진짜 3분 해? 그래, 솔직히 안 하지, 3분. 저 PD, 제가 검사해봐야 되겠다, 진짜, 니네. 아내는 지금 칫솔질을 몇 분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저보다 짧을 것 같아요. 35초? 아, 아내 근화님도 선생님이시군요. 양치질 몇 분 했을지 궁금한데요. 근데 근화님, 아직 양치질 할 생각 없으시고요. 과자 드시는 중이네요. 밥 먹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한참 뒤에 하는 것 같아요. 귀찮아요. 솔직하시네요. 아니, 나 요즘에 잇몸 너무 아파요. 그래요. 어디 얼마큼? 아니, 양치할 때도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피도 가끔씩 나는 것 같고. 부장님 괜찮으세요, 이빨? 저는 당연히 피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양치할 때마다, 그쵸? 네, 양치할 맞죠? 때마다 피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치실할 때도 나죠? 네, 물론 나죠. 네, 저도 양치할 때 피. 양치할 때마다? 네, 그냥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피가 나도 괜찮나요? 건강한 잇몸에서 양치할 때 피가 나지는 않습니다. 흔히 있는 일은 아니죠. 양치하다가 피가 났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잇몸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나를 살려줘 라고 얘기하는 SOS 신호인데요. 치주염의 증상은 초기엔 잇몸이 붓고 피가 납니다. 하지만 염증이 진행돼 중기가 되면 냄새가 나고 잇몸이 들뜬 증상이 나타나고요. 더 심해진 말기엔 치주낭에 고름주머니가 형성돼 노란 고름이 나오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치주염은 중증이 될 때까지 극심한 통증이 없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잇몸병 치주 질환의 경우에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잇몸에서 피가 나면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그 상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놓치면 골든타임을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서로의 양치질. 양치질 하는데도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아이고야, 이건 꿀이 아니라 피인데요. 아프 많이 났어요. 너무 아파요. 아 해봐. 피난다. 어디서요? 오 난다. 아, 심상치 않습니다. 형 가야 돼. 아파요. 칫솔질 하면 열에 9은 무조건 피가 나고 치실은 열에 10번 다 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에 2주에 한 번 정도는 치실을 쓴다는 의형님. 시간 칫솔은 안 쓰세요? 시간 칫솔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시간 칫솔 쓰면 이빨 사이 벌어진다는 말이 진짜 많았어요. 네, 그래서 더 하기 싫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잇몸이 부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꽉 차 보이지만 치간 칫솔 때문에 잇몸이 염증이 없어지게 되면 부어 있던 게 빠지면서 넓어져 보일 뿐이지 벌어진 건 아닙니다. 아파 보여요. 아프진 않아. 피난다. 아이고, 결국 의형님도 피를 보고야 말았네요. 피가 나는 게 정상인 줄 알았어. 왜냐면 잇몸을 치실로 잇몸을 건드리게 되니까. 저 충격적이다. 이제야 알게 된 부부의 진실. 우리 둘 다 맨날 이렇게 일정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거야. 저것도 병원 가야 된다 진짜. 의형님, 근화님 부부가 드디어 치과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아주 가벼운 정도의 힘으로 이렇게 잇몸 상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살짝 눌렀는데도 피가 살짝 나요. 잇몸이 왜 이런 걸까요? 당연히 염증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태고요. 지금 안쪽에 이렇게 치석들이 좀 있어요. 아, 보이네요. 어금니 부분에 이렇게 안쪽에 뾰족뾰족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장미에 있는 가시처럼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치석입니다. 이런 잇몸 안에 들어있는 치석들은 우리가 입을 벌려도 보이지는 않아요. 실제 발치한 치아를 보시면 검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잇몸 안에 숨어 있는 치석인데요. 치주 질환의 원인은 세균인데 이 세균들이 잘 살 수 있는 부분이 치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주 무서운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안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밑에 있는 뼈가 녹아서 내려갑니다. 설마 잇몸뼈가 녹은 건 아니겠죠? 밑에 뼈가 이제 살짝씩 녹아 있는 그런 상태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선을 그려드리는 이 부분까지 뼈는 약간씩 녹아 있다. 아니, 뼈가 녹고 있는데 몰랐다고요? 이렇게 뼈가 녹을 때까지 왜 저는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간과하고 넘어갔을 때. 그죠? 아픈데도 피가 나는데도 피가 나네? 이러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병원 안 가셨죠? 네. 그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프지 않아도 치과는 그러면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럼요. 잇몸에서 우리한테 보내는 구조 신호가 있습니다. 구조 신호요? 우리가 양치하는데 피가 난다거나 이가 좀 시리다거나 시려? 그래도 너무 아프다 지금. 음식을 드시는데 씹었을 때 좀 아프다거나 이제 아프고 피 나고 이러는데도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뼈가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하. 제 양쪽에 이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느 쪽이 더 젊으신 분일까요? 왼쪽은 빠진 이투성이고요. 오른쪽은 건강한 치아인데요. 설마. 정답은요, 이쪽입니다. 아하. 자, 이 환자분은요, 39세시고요. 진짜요? 이 환자분은 74세이십니다. 와, 다시 봐도 충격적인데요. 74살 건치 정말 부럽네요. 많은 분들이 잇몸 질환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경우에서처럼 심지어 30대에서도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대인 의형님 어떨까요? 해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양치가 이제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는 이렇게 노란색 띠가 이렇게 둘러 있는 거 보이시죠? 치아 사이사이 부분이 다 치석으로 메꿔져 있습니다. 아하. 자, 이런 치석들은 뭐 있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양치만으로는 완벽하게 막을 수도 없고 생긴 치석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스케일링입니다. 아, 이 소리. 치석이 사라지는 건 좋은데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깎여나가 시리다는 분들이 있던데요. 제가 주위 지인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치과에서 가성비 제일 좋은 치료는 스케일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케일링을 하면서 정기 점검도 받고 그러면 나중에 발치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막을 수 있거든요. 스케일링은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나라에서는 1년에 한 번 급여 적용을 해주는데 1년에 한 번 가라는 얘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혀 아니고요. 나라에서는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급여 혜택을 주는 거라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죠? 신발 닦는 소리 아닌가요? 아하, 설마 했는데 이게 양치질 소리라고요? 상하 좌우 분노의 양치질을 하시는군요. 칫솔질을 보니까 되게 힘차게 하시더라고요. 네, 좀 엄청 강하게. 빡빡빡빡. 아니면은 닦이는 기분이 안 들어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칫솔은 이거예요. 왕 칫솔. 왕 진짜 크죠. 와, 진짜 왕칫솔이네요. 보통의 2배는 돼 보이는데요. 이 왕칫솔도 분노의 양치질에는 못 버티고 무너집니다. 얼마나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한 2분? 4분이요? 지금 에? 4분? 빡빡빡 4분 넘게 칫솔질을 하는데 치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치과 안 간 지가 건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10년이요? 무서워요. 치과가 제일 무서워요. 소리만 들어도 무섭고. 지금도 막 답답한데? 치과 얘기하니까 답답한데? 선자님은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삼시세끼를 해결하는데요. 좀 질긴 음식은 망설여집니다. 아파요. 좀 즐겨서. 어금니에 자꾸 음식물이 끼는데요. 근데 최근 한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게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 사이. 그리고 요 사이. 음식을 먹으면 밥알도 막 끼고 막 이쪽인데요. 여기 사이에 되게. 치아 사이가 벌어진 게 눈에도 보일 정도네요. 예전에는 내가 음식물이 많이 안 꼈는데 요즘에는 끼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요, 치아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고 또는 잇몸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치아를 잡아주는 힘인 뼈가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치아가 느슨해져서 이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뼈가 내려가기 때문에 잇몸도 따라 내려가서 치아 사이 공간이 커지게 됩니다. 식사 후엔 양치한 적이 없다는 선자님. 칫솔을 찾는 중인데요. 칫솔은 없나 봐요. 버렸나 봐요. 양치는 하지 않고 이쑤시개로 끝내시려고요. 그런데 이쑤시개 이거 사용해도 되나요?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쑤시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치간 칫솔은 보풀하기가 있어서 치아에 대해서 미는 힘은 작용하지 않는데 이쑤시개는 치아를 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우리 잇몸도 좀 상하게 되거든요. 치과 공포증으로 10년 동안 치과를 못 갔다는 선자님. 오늘 진료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의자 조금만 살짝. 네. 조금 내린 다음에 세울게요. 치과 공포증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호흡을 그렇게 헐떡거리지 말고요. 치과를 자주 방문해 익숙해지는 것도 방법이죠. 길게 천천히 해보세요. 이 부위가 이제 좀 이런 부위는 약간 검은 부위, 이런 부위는 좀 그 충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 양치하고 나오셨죠? 네, 양치하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할 때 이제 여기 이제 그 세균 덩어리이거든요.
치아 표면에 만들어지는 세균막, 치태입니다. 손자님, 칫솔질 열심히 하시던데 뭔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염증이 있으신 상태라서 스케일링도 하셔야 되고 다른 잇몸 치료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더 많이 진행이 되면 치아가 많이 흔들릴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잇몸 치료 받으시고 계속 관리 잘 하셔가지고 타고난 치아복이 없어도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치아를 만들 수 있다. 치과 의사들이 강조하는 양치질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결국에는 예방입니다. 예방이라고 하는 게 뭐 거창하거나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가장 손쉬운 예방 방법은 항상 열심히 양치를 해주는 방법이고요.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양치질을 잘하는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치과 의사들이 인정하는 양치를 잘하는 방법,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평소에 어떻게 닦으시는지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좌우로 칫솔질을 시작하네요. 주로 옆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출발이 또 이렇게 옆으로 가시죠, 그죠? 네. 앞니는 이렇게 하고요. 좌우로 빡빡빡. 아래 위로 빡빡빡. 분노의 양치질 하시는 분들 많죠? 잘못된 양치질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분노의 칫솔질. 일단 너무 힘이 과하고 과한 힘 때문에 치아 표면도 좀 긁혀 나가고요. 우리 잇몸도 좀 상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옆으로 막 이렇게 닦으셔가지고 잇몸이랑 치아 사이에 여기 부분 다 패여가지고 이가 시려요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그럼 올바른 칫솔질은 뭔가요? 그런 방법은 이제 이 칫솔모를 잇몸 안쪽으로 살짝 45도 각도로 살짝 넣고 살짝 흔들다가 이렇게 쓸어내리는 방법. 이 아래쪽이면 당연히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살살살 문지르다가 위로 쓸어 올리셔야 되는 거고요. 앞니의 안쪽은 어떻게 닦으실까요? 거의 잘 안 닦는 안 편이에요. 닦으시죠, 네. 그죠? 은근히 위에도 안 닦으세요. 위에는 전혀 안 닦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 안쪽 부분을 잘 안 닦으세요. 마찬가지로 안쪽도 이렇게 45도 정도로 넣어서 살살 흔드시다가 위쪽으로 쓸어 올리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안 닦으시는 부분이 아래 앞니입니다. 이 안쪽은 굴곡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절대 안 닦여요. 그래서 세워서 여기는 특히나 더 하나하나 닦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닦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씹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씹는 면도 놓치지 않고 항상 닦으셔야 되세요. 뭐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소중한 내 치아니까 모든 치아면을 닦아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앞니는 이렇게 해서 그렇죠. 세워서 그렇게 닦아주셔야 되세요. 옆으로가 아니라 수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잘하고 있으십니다. 살짝 문지르고 예, 내리고. 예. 칫솔질의 강도도 궁금한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강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손등에 이렇게 가져다 댔을 때 요 칫솔모가 살짝 이렇게 흔들흔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양치질 힘든데요. 요즘엔 전동 칫솔기가 알아서 해주지 않나요?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절삭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2분 정도로 줄여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전동 칫솔만 믿고 그냥 치아에 갖다 대고 계속 있으시는 것보다는요. 모든 면을 꼼꼼하게 닦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양치하는 시간이 예. 보통 뭐 한 3분 정도 하라 그러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한 1분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333 이렇게 해서 3분에 되게 노이로제 걸려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3분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3분을 지켜라가 아니라 딱 3분을 정한 건 아니지만 모든 면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면을 다 닦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면을 다 닦으려면 사실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한 3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이 몇 번씩 닦으세요? 창피해서 말하기가 좀 하루에 한 번, 아니 2번 해서 평균 그냥 2번? 네.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식사 후에는 꼭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3, 3, 3이 아니라 요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3, 2, 4. 하루에 3번 이상, 그다음에 적어도 1년에 2번은 스케일링 구강 검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치아 사이사이를 꼭 닦으십시오. 볼록한 부분은 스쳐 지나가도 닦이거든요. 근데 이 오목한 부분이 항상 잘 안 닦이고 여기서 치주염이 제일 먼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치간 칫솔 사용하시는 분? 아무도 없나요? 예, 없으십니다. 큰 칫솔로만 양치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전체 양치의 50% 절반만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요. 가끔 요거 치실, 네. 치실은 좋은데요. 치실은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을 제거하는 용도가 이제 더 큽니다. 자, 하지만 이제 치간 칫솔 같은 경우에는요, 치아 사이사이를 이렇게 이 솔처럼 닦아주는 기능이 더 많아요. 치실, 치간 칫솔 중에 고르라고 하면 치간 칫솔을 사용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처음 사용해보는 치간 칫솔. 아직은 서툽니다. 치실이나 이렇게 치간 칫솔을 하면 이렇게 피가 나오는데도 그래도 피가 해야 나와도 될까요? 닦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피 안 나올 때까지. 피가 나니까 더 잘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줘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게 정말 효과적이고요. 뭐 한번 이 치간 칫솔을 해서 개운한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용 안 할 수가 없어요. 뭐든 도구가 좋아야 하는데요. 칫솔은 어떤 칫솔이 좋은 건가요? 평소에 사용하시는 걸 갖고 오셨죠? 네. 큰 칫솔을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닦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치아가 판판하진 않거든요. 이런 칫솔로는 닦을 수가 없어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대왕 칫솔을 넣게 되면은 우리가 양치를 할 때 닿을 수 있는 부분이 끝까지 가지 않고요. 어느 정도 들어가는 데까지만 들어가다가 말아버려요. 일반적으로 쓰기 좋은 이제 크기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치아를 한 2개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 무조건 바꾸겠습니다. 3개월 정도 사용했나?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빡빡빡해서 그런가 이게 마모가 돼서 네. 네. 아, 많이 휘었네요. 네, 예, 네. 예. 한 3개월 쓰면 이렇게 돼요. 3개월 쓰면은요, 이런 칫솔로 닦으시면은 닦으시는 효과가 아주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3개월도 이제 긴 기간이거든요. 네. 보통은 한 달 정도 주기로 이제 자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잇몸 영양제 많이들 드시던데요. 효과가 있나요? 잇몸약은 치연염이나 아주 초기의 치주 질환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꽤 많은 치석이 있고 이 치석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잇몸약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런 잇몸 건강을 위한 시중에서 파는 약들이 다들 치료제라기보다는 보조제입니다. 잇몸약을 드시고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먹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치약은 어떤 거 쓰실까요? 그냥 마트에 파는 마트에 거예요. 파는 거. 네. 네. 저도 마트에 파는 거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약의 능력보다는 모든 부분을 골고루 닦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들은 이제 이 칫솔을 거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많이 시린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시린 치아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치약이 좀 있어요. 그런 기능성 치약을 쓰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돼요.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조금 쓰다 보면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칫솔을 잡기 시작한 날부터 30년, 60년 평생 해온 양치질을 오늘 다시 배웠습니다. 조금 서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저도 같이 한번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하거든요. 우리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3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치아 건강 프로젝트 11일째 되는 날. 귀하신 참여자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되게 잘하고 계셨어요. 예, 양치 잘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냥 안 아프니까
칫솔질 잘하고 치간 칫솔 사용 잘하고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어요. 태봉님의 달라진 칫솔질 한번 볼까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치아 안쪽까지 잘 닦고 계시네요.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어. 장족의 발전이네. 의형님, 근화님도 열심입니다. 시원해. 아 나온다 야. 깨끗해졌어요. 자신 있게 3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올바른 양치질을 실천한 참여자들. 습관을 바꾸기 위한 3주간의 노력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이쪽으로 앉으실게요. 오, 더 멋져지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열심히 양치 잘하고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 진단을 받았던 태봉님. 지난번에는 여기는 이제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났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꾹꾹꾹 눌러도 전혀 피가 나지 않고요. 지난번에는 치태 부자셨어요. 노다지예요, 노다지. 긁어내면 모든 게 다 나와요, 지금.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이렇게 긁어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검사 수치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솔루션 전에는 대부분이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 뾰족한 탐침을 치준항에 넣어 치주 조직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출혈을 확인하는 탐침시 출혈 검사를 했었는데요. 염증 부자. 자, 하지만 지금은 예전보다는 아주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염증성 출혈 표시인 빨간색이 이렇게 확 사라졌습니다. 많이 좋아지셨고요. 앞으로 좀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저도요. 예. 일을 하나 뽑으면 엄청 몇 개월을 고생해야 이게 맞아요. 아물거든요. 차라리 양치를 잘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절실히 그걸 느끼고 있어요, 제가. 치료만 하고 3주 동안 이를 안 닦았으면 또 피나는 거는 다시 이전처럼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좋아지셨어요. 잇몸이 건드렸을 때 특별히 잇몸에서 피가 나지도 않는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네요. 앞니 쪽도 잘 닦이고 있고요. 이쪽은 정말 잘 닦으셨고. 선자님, 치과 공포증도 나아지셨네요. 안녕하세요. 앉으실게요. 네. 아프거나 이런 정도는 좀 어떠실까요? 없어요 지금은. 치아 긁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지금은 치태가 없습니다. 소리 들리죠? 어우, 깨끗하네요. 지난번보다 뭐 피 나거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드셨어요. 피도 나지 않습니다. 염증이 이제 없어지면서 잇몸이 이제 느슨했던 부분들이 탱탱해져서 그래요. 아주 깨끗해졌고요. 너무나도 이제 만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치질이랑 치간 칫솔만 처음에 솔루션을 받았을 때 솔직히 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내가 생활 습관만 조금만 바꿔도 이게 큰 돈 안 들이고 건강을 조금 바꿀 수도 있겠다.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70인데 그동안에 계속 제 방식대로 이를 닦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작 이런 거를 알았으면 이를 11개씩 안 뺐을 텐데 다른 분들도 양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퇴행성 관절염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갱년기 이후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증상과 대사성 질환, 낮은 비타민 D와 칼슘 수치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막 가려울 때가 있어요. 많이 괴롭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피가 날 정도로 가려웠어요. 이제 나이 먹으면서 체질이 이렇게 변해서 이런가. 식습관도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병명이 원인 불명. 가려움증은 충분히 어떤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다. 자, 가슴 한번 열어주시고. 저한테 효과가 100%난 거를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또 이런 기적 믿거나 건강 가전의 명가 오쿠에서 올스텐 두유 제조기를 드립니다.